안녕하세요. 수익마치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수도권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2.5단계,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시기를 맞아서 시장 준비에 더욱더 매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보다는 트렌드에 집중하라 이런 말처럼 일주일 시장의 큰 흐름 짚어드리는 저희 방송을 통해 한 주 준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 또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세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오늘은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또 우리 양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단승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지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 답답한 시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 위주로서 이제 전일자에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하시기에는 대형주를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중소형주는 여전히 아직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은 완전치 않고 약간 그래도 횡보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일자만 보더라도 2% 마이너스로 내려왔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김없이 약간 불안해하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특징주로서도 어떤 종목이 잘 올랐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승부사 전문가님의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양쌤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 지금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좀 방향을 잘 잡아 드리려고 강의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관심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또 밑에 하방 경직이 또 되지 않을까요? 라는 궁금증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잡을 거니까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번 방송 많이 그리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켓 플러스 출발합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 호황기로 보이는 요즘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장에 버블이 많다, 여러모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어떤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는지 먼저 우리 단승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자만 보더라도 기관계가 1조 4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는 상황에 이 물량들을 다 개개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점에 물려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고점에 있는 물량들은 외인들과 기관보다는 우리 개인들의 물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인들과 기관계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상황에 강력했던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가 강력했었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의 족족 이 물량들을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개인들이 다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 이런 불안한 시장에 걸핏 잘못하다가는 고점에 남아있는 건 다 개인들 이런 투자자분들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신다면은 앞서 전일자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라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시장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대형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뭐 현대차, 뭐 LG전자가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좀 빠졌으니까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은 약간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방어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계를 팔 때에는 신규로 진입하는 때보다는 잠깐 방어적으로 보시면서 약간 뭐 빨리 매매하는 것보다는 잠깐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보니까 너무 다급하게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다렸다가 외인들과 기관계가 어느 정도 눌린다면은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지. 아니면도 좀 떨어졌다고 계속 뭐 대형주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외인들과 기관계의 수급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지난 어려웠었던 장 때 이렇게 눌렸었던 아무래도 횡보하는 저는 이런 장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빠져서 조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일 수 있겠지만 너무 다급하게 사는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은 좀 없으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기관계나 아무래도 외인들의 투자자 외인들이나 기관계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 보고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초보 투자자의 관점으로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매수세를 보면은 이 기관과 또 외국인, 개인이 항상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왜 같이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물량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넘기고 차익 실현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 타겟이 개인들이 될 확률이 좀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좀 봐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차트를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 고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에 이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대거 외인들이 샀어요. 외인들이 사면서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 이 상황에 이 물량들,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다시 외인들이 개인들한테 넘기면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아무래도 고점에서 개인들 쪽으로 넘기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급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 포인트로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눌린 거를 확인을 하시면은 외인들과 기관계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으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확인을 하시라는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다급하게 눌렸다고 아니면 대형주가 빠졌다고 적극적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외인들과 기관계가 좀 샀을 때 같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는 방법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드리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양쌤의 우리 한 주간의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번 1월 달이 개장되고 나서 시장의 중심은 모빌리티는 여전하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들었는데 요즘에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들이 모빌리티는 모빌리티인데 대형주 쪽의 수급 쏠림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재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 전에는 매수를 하지 않았고 최근에 현대카와 그리고 현대차와 애플카의 이런 협력 소식들 때문에 왜 급등해서 매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더 하게 됐거든요.
시장에서 중심은 모빌리티는 맞습니다. 그리고 양쌤조차도 뭐 올 한 해는 모빌리티의 해라고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잘 잡을까에 대한 분석을 더 해야 되는데 현대차니까 매수해야지 이런 논점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잘 잡고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지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조정받으니까 이거 뭐 시장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안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석이 잘못된 거죠.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잠시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중심 모빌리티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수급적인 것 같아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싸움입니다. 기관이 매도를 하죠. 개인이 맞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재미난 건 현물에서 매도가 나가는데 정말 핑퐁 싸움이라는 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요. 매수를 한다라면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기관이 매도를 해요. 기관이 매수를 하면요. 외국인이 매수를 해요. 서로 반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을 계속 팔아요. 왜? 누가 사니까요? 개인이 받쳐주니까요. 만약에 반대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자분들. 개인이 매수를 하지 않아요. 외국인이 매도를 해요? 그러면 기관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공격적인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증시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공매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은 공매도가 또 하나의 악재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지만 그건 역시 투자자분들께서 재료로 활용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3,000포인트가 넘어가고부터 시작해서 개별 장세들이 굉장히 극성입니다. 단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요. 그 3,000포인트가 올라가면은 내 종목이 다 올라갈 것 같죠.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말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 안에서 분석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정말 개별 장세에서 개별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나와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방송 정말 많이 보시고요.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수익률들이 쭉쭉 올라가지. 정말 뭐 현대차 사서 이게 왜 수익률이 안 좋아? 그거는 시장에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지금 빠르게 가느냐 그렇지 않고 조금 쉬어가서 재료에 대한 이 모멘텀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시장이 한 번 정도는 변동성이 나오고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는 노이즈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연장은 진행이 됐는데 또 유럽에서도 봉쇄 조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노이즈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가 정말 많으신 분들은 포트 축소화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도 포트는 모빌리티 안에서의 포트 구성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주린이분들께서도 지금 내가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모빌리티 관련주가 지금 내 포트에 있는지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전략들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모빌리티라는 뜻이 그 유동성이라는 뜻 맞나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의 모빌리티가 집중이 되는 거는 최근에 GM도 그렇고요. 우리 현대차도 그렇고 애플카도 그렇고 모빌리티라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동을 하는 이동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래의 자동차로 보면은 또 자율주행의 또 핵심 부품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고 그리고 미래 자동차라고 하면 또 전기차도 해당이 되고 또 수소차도 해당이 되고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로 또 나아갔을 때는 플라잉카도 있고 드론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이야기를 했을 때 모빌리티지만 전체 산업들이 하나로 다 모은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특징주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종목들 움직였을까요? 네,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예, 평일날 제가 여기 또 한번 출연을 하거든요. 네, 네. 거기 때 알려드렸었던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한번 크게 올랐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전일자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오늘 또한 나오게 됐는데 제가 오늘은 이야기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9월 달에 상장하고 한 100일간 계속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100일 동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7일 지난 1월 7일입니다. 예, 그래서 29만 9천 원 상장가 공모가가 어느 정도 3만 원 정도 됐었던 이런 종목군이 지금 29만 9천 원까지 많이 올랐다가 좀 눌려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이 거래일 다시 양봉에 대한 흐름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암 면역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는 이 박셀바이오인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종목이 다시 한번 뛰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항암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 신약 개발 이런 과정에서 성장할 만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우상향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조금 눌린 상황에 다시 한번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6거래를 계속 사고 있는 상황에 기관이 전일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이고 저 또한 움직임이 조금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투자 위험 종목이거든요. 예, 투자 위험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기적인 가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투자 위험 종목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어느 정도 매매하실 때는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좀 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박셀바이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또한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려오더라도 저는 한 15만 원대까지는 한번 더 눌려야 되는데 눌리질 않고 어느 정도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이프라인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저점이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이야기도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보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많이 더 눌려야 되는데 눌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 투자 위험 종목이라면 굳이 이렇게 다급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더 떨어지고 나서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좀 더 기다리는 것도 너무 우려되는 모습이 조금 없이 잘 올라가는 거를 좀 느껴보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관심 종목도 이 박셀바이오가 신규 상장이 9월 달에 있거든요. 9월 달에 해놓고 100일 동안 계속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춘 거는 바로 이 신규 상장 종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이 올라가면은 100%, 200%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군들로 좀 찾아서 왔으니까요. 끝까지 관심 종목 보시고 다음 주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양쌤 전문가님의 한 주간의 특징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현대차. 현대차. 네. 네, 현대차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번 주에 이 현대차가 갭상승을 했거든요. 그것도 대형주가요. 이게 대형주가 갭상승을 한다라는 게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번 주에 갭상승을 했었던 이유가 투자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애플카 출시를 하는데 이 현대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가겠대요. 근데 그게 모든 기업들에서 뭔가 협력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공시가 나와야 돼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공시가 나왔을 때 아 정말 이게 협력을 해서 앞으로 미래 자동차를 같이 좀 으쌰으쌰 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 동안의 주가 변동폭이요.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보합까지 나왔다가 그런데 그 변동성을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했다가 이게 뭐야?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거든요. 주가 한번 볼게요, 투자자분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아침 시가부터 시작해서 15% 이상 갭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20% 이상 급등을 했다가 또 오전장 부분 되니까 한 11%까지 또 빠졌다가 굉장히 어지러웠거든요. 그런데 양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현대차가 애플카의 협력이 아니고도 정말 풍부한 재료가 있고 이 현대차가 작년부터 시세가 굉장히 강했고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막 그 시장에서 주도주가 뭐 차화정 시대다. 그런데 2020년도도 제2의 차화정 시대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2차 전지도 강하고. 근데 2차 전지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친환경 자동차가 배터리가 없으면 가겠나요? 안 가죠. 그러면서 이제 완성차 업계들이 이제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했었던 게 2020년도죠. 그런데 2020년도에 상승을 하니 이때는 야 이게 뭐 현대차가 거의 뭐 끝물 아니냐? 왜요? 재료가 있는데. 그런데 또 재미난 건 그전에는 아 이거 고점인 것 같아. 고점 논란에 또 휩싸이던 현대차가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아이오닉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게 1월 4일 개장하고 나서 모빌리티 관련주도 자동차 섹터들이 다 갔어요. 1월 4일 날. 현대차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기업들 다 갔어요. 그 얘기는요. 이게 올 한 해 모빌리티 했지만 계속 순환매적으로 개별적인 이 차별화 장세가 계속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애플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도 하고 조정도 만들고 변동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 현대차만 집중하지 마시고 현대차 벤더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력사들도 좋고요. 현대차가 가는 방향들이 모빌리티지만 완성차지만 자율주행도 이제 앞으로 완성 자율주행도 만들 거고 그리고 이번에 또 중국 공장을 또 증설을 하면서 이 수소 차량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기차, 아이오닉 출시에 대한 기대감, 재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현대차가 이 내수 시장 판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급등과 급락은 당연히 반복하죠. 주가니까요. 그러면 주가가 변동성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게 좀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계좌 개설을 하면서 뭐 포모족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포모족? 누군가에 뒤처졌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업에 대한 가치로 투자를 하시면요.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되면서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내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할지 혹은 어느 가격대 범위에서 뭐 비중 축소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의 기술력도 좋고 또 앞으로의 발전도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매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차트를 보면은 너무 고점 같아서 좀 망설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하는 거 괜찮게 보시나요? 제 관점은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갭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 섹터나 아니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게 차트 안에서는 해답이 다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있어요.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조정이 있어요. 자, 이거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투자자분들께서 우리가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다 같이 하나의 섹터만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투매 물량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게 투매 물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자리 잡고 다시 재료 만들고 다시 결국에 가야 되는 거는 미래 성장 산업인데 얘네들이 안 가면 국내 기업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잘 팔려야 돼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이 현대차가 뭐 고점이다 저점이다 논하기 전에 이 현대차의 가치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저점 논란은요. 언제든지 나오고요. 이전에도 9월달, 10월달, 8월달부터 고점 논란은 계속 나왔고요. 이전에 상승하면서도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런 고점 논란들은 주가가 너무 잘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박셀바이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려울 때 품절주라든 아니면 시총이 좀 작은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 와중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가끔씩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일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군들 중에 모멘텀이 좀 있고 그리고 좀 더 박셀바이오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알려드릴 종목이 바로 석경 AT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12월 23일에 상장을 하고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능성 나노 소재 이런 걸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간 흑자 경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경영권에서도 좋은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었던 것을 가지고 5G 기판 소재에 대한 하나에 대한 기판 소재 어떻게 보면은 저유전 손실에 대한 기판 소재 핵심 소재라고 해요. 그거를 아마 내년까지 어느 정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5G 핵심 소재 그리고 6G로 넘어갈 때 이런 점이 작용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종목이 바로 석경 AT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계속 미리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에 특허 출원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종목이 바로 석경 AT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한번 올랐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본다면은 44,150원까지도 올랐었다가 흐름이 조금씩 내려왔고 시장이 안 좋았었던 전일자에 굳건하게 양봉을 좀 지켜주면서 저점을 좀 잡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3만 원대 있었던 종목이 지금 29만 9천 원까지도 올랐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석경 AT도 지금 33,100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5G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6G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핵심 소재를 개발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지금 주가 33,100원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경 AT는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고 저는 목표가를 일단 단기적으로 잡아 드릴게요.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개인 투자자분들에 한해서는 단기적으로 37,000원 잡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31,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상장을 지난 12월 23일에 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셀바이오 상승처럼 크게 오를 것처럼 이렇게 유망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6G 미래 가치를 보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럼 너무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서 많이 오른 종목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면역 항암제 쪽에서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연일 계속 올랐었던 거고 그리고 이 석경 AT 같은 경우에도 이 5G가 지금 상용화가 다 되진 않았잖아요. 이 와중에 핵심 소재 기판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납품
납품을 한다거나 공급 계약을 한다거나 그리고 5G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6G로 넘어갈 때 한 발짝 더 발돋움하는 장면이 있다면은 지금 주가 33,000원 저는 절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는 게 낫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37,000원 제시해드렸고 저는 충분하게 더 4만 원대, 5만 원대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석경 AT 우리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고 가야 되는 신규 상장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경 AT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양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모빌리티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네. 우리가 앞으로 차량은 계속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S2021에서 하만에서 이제 뭐 출시라고 하는 그런 컨셉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컨셉카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 하만이 앞으로 이 차량이 제3의 공간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내밀면서 차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새로운 신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뭐 완성차들이 되게 좀 재미난 그리고 좀 도전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LG전자에서 전장 사업을 또 뛰어들고 앞으로 이런 차량 업계들의 새로운 변화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안에서 미래형 자동차들이 계속 변하게 되고 발전이 되면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계속 이 기술력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정부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로드맵이 또 발전이 돼야 되고 이게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도 오늘 가지고 나온 이 팅크웨어라는 회사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에서 새로운 대장주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자율주행하면은 가장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카메라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대신해서 이 센서도 필요하지만 이 눈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시장에서는 MC넥스, 그럼 MC넥스 일단 잠깐 간단하게 좀 보고 팅크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변화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배터리 시장이 좀 강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 시장이 강하면서 완성 업계들이 강했어요. 이제는 부품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야 될 시기입니다. 투자자분들. 항상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완성형이 가면 이제 부품 회사들이 이제 슬슬 놔둬야 이제 모빌리티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딱 1월 4일이 지나고 나서 MC넥스라는 종목도 카메라 모듈 회사인데 이제부터 좀 상승을 강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게 시장에서 언제 좀 올릴까? 언제 좀 타이밍 잡아볼래? 이걸 계속 조율을 하거든요. 그게 올해부터가 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팅크웨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 팅크웨어. 차량 운전하시는 분은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도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아이나비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을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교육용 또 태블릿 PC를 또 생산하다 보니까 교육 관련주로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팅크웨어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관련주에서 부품 쪽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저는 모빌리티가 뭐 출발했다라고도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투자자분들. 이제 뭐 글로벌 그 완성 업계들도 이제부터 모빌리티를 뛰어들려고 뭔가의 재료를 계속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작게는 1, 2년, 길게는 한 뭐 3, 4년 정도는 걸리겠지만 지금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이제
팅크웨어가 월봉에서 고개를 바짝 들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투자자분들. 보통 일봉하고 월봉하고 주가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일봉상에서 주가가 너무 올랐는데 그러면 월봉상에서 이제 양봉 시세가 터지고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된 종목들은요. 항상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격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월봉에서 월봉 투자를 한다, 매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팅크웨어가 이 통신이나 아니면은 이쪽 차량 내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앞으로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2만 원 이하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상이 19,300원이기 때문에 2만 원 이하에서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 2만 5천 원에 대한 단기 목표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에서 충분히 눌림목이 나왔을 때마다 모아가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팅크웨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빌리티의 새로운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살짝 보니까 12월 때부터 움직이더니 원래 10,000원대에서 지금 어제 딱 최고점으로 2만 원까지 터치한 종목인데요. 가치 투자 정말 좋기는 한데 목표가 25,000원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말씀하시기 전에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반대네요. 이게 시장에서 길을 한번 열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이게 또 수급 쏠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급 쏠림이 이쪽으로 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쪽에 순환배가 나왔을 때 그때 또 물 들어왔을 때 또 이 노를 저으라고 지금 시장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함께 노만 열심히 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종목 팅크웨어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관심주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도 제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릴 종목은 바로 센코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센코, 약한 코 아니고 센코인데 센코라고 좀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억에는 잘 남지 않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센코는 가스 센서 및 안전기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 이런 이야기가 좀 있으면은 주가의 영향력은 좀 더 올라가길 마련인데 아직까진 저는 크게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국내 유일, 어떤 국내 유일이라고 얘기해드리냐면 전력 소모가 없는 수소 센서를 생산하는 게 국내 유일하게 이 센코라는 회사가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차 개발을 하면서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판매 대수도 수소차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전력 소모가 없는 이 국내 유일 수소 센서를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라면은 충분하게 주가에 대한 영향력도 좀 더 지금보다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센코라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가가 본다면 한 13,000원대에서도 지금 26,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종목이 바로 센코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3거래일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온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거래일 굉장히 강력했었던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강력했었던 흐름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 종목이 바로 이 센코라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으로서 목표가를 지정을 해둔다고 하게 된다면 저는 한 3만 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한번 보셔라라고 이야기해 드릴 거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한 코 아닌 센 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유일이라는 수식도 붙고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약간 좀 신규 상장주라 그런지 정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할지 좀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아무래도 본다면은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뭐 100%, 200%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많겠고,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눈에 띄게 보신다면은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예전에 본다면 피플바이오도 그렇고 굉장히 흐름만 나온다면은 세게 올라가는 경향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본다면 모바일 포인트라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상한가도 한번 쳤다가 올렸다가 하는 모습도 굉장히 눈에 띄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 그리고 매수세가 한 곳에 집중 들어가지 않는 이런 시장에서는 단연코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보유를 하셨다면은 급등할 때 매도할 수 있는 여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들 잡아볼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센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관심주 우리 양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이번에는 두 가지의 테마가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요, 탄소 배출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 관련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확진이 되면서, 그리고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2020년도에 가장 수혜를 받았었던 업종 중에 하나도 이 리모델링과 인테리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재택근무에 또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집안을 또 많이 꾸미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강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오늘의 또 제가 가지고 온 관심 종목도 앞으로도 또 강하게 될 거고, 보통 이 인테리어라고 하면은 가구 쪽도 많이 보시는데 집안을 다시 한번 꾸미기 위해서는 합판이나 건자재 쪽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의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구 쪽으로 보면은 최근에 NX라는 기업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주택 공급을 이제 조금 더 늘리겠다,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NX라든지 좀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시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NX를 제외하고서 자, 어떤 종목이 움직였냐? 이건산업이라는 종목도 움직입니다. 이 이거산업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 관련주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20일 날 바이든 당선인이 또 취임식을 하죠. 뭐 이전처럼 정말 폭등이다라는 공약주의 이 움직임들보다는 좀 단기적인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탄소 배출 테마와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주에서 오늘 성창 기업 지주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20일 전후의 시세가 조금은 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투자자분들께서도 역배열인데 보통 역배열에서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올라가면은 상승을 하고 또 따라잡게 되면 추격 매수밖에 못하죠. 그래서 보통 역배열 진행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승 곡선을 타면서 또 자연스러운 좋은 수익률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역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타이밍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성창 기업지주 같은 경우도 월봉상에서의 크게 부담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2,150원 가격대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50원대에서 가격 전략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짧은 구간에서는 2,300원, 좀 길게는 3,000원까지의 목표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 전략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95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창 기업 지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매매 전략부터 정리 도와드릴게요. 매수가는 2,15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300원 잡아주시고 손절가는 1,950원으로 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요즘에 또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소개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잠시 후 2부에는 또 강의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2부에서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강의에서도 좀 재미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주린이 분들께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과 그리고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2부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 내용까지 살짝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굉장히 우려가 되고 힘든 시장이 이번 주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방어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방어적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시장에 외인들은 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인들과 기관계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들어올 때를 한번 보자. 그때까지는 우리는 방어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테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사지 말고 일단은 방어적으로 보면서 외인들과 기관계를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했었던 게 제가 장이 이렇게 변동성도 없고 그리고 수급도 좀 약한 시장에 너무 답답한 시장에 어떻게 본다면은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흐름이 세게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 매매하시거나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다 이야기해드리지 못한 것은 내일입니다. 예, 일요일 밤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따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2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종목이 더 있는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의 일요일 무료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전략 우리 양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돌다리도 몇 번은 두드려야 되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우리 시장이 정말 뭐 3,000포인트를 언제 와봤겠어요, 투자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처음 초행길은 많이 헤매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시장이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초반부터는 모빌리티가 굉장히 강하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인맥주가 강하고 계속 순환매를 계속 겪어가면서 또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3,000포인트는 정말 의미 있는 3,000포인트지만 여기에서 정말 옥석가리기를 계속 해야 되는 시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택은 정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부에서는 제가 강의도 준비했고 또 2부가 끝나서는 오늘 또 제가 또 무료 방송도 준비를 했으니까 나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양쌤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잘 이끌어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다음 주가 20일 날 바이든 당선인의 또 이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전후에 또 시장의 변동성 흔들리면서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고 흔들리면서 위에서 또 때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내가 어떻게 알차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코스피 지수가 3,085포인트의 종가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무료 방송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셨던 게 시장이 이제 뭐 다이빙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밀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시장은 변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자분들. 이게 너무 좀 뭐 좋은 시장만 최근까지 보다가 또 이렇게 음봉이 발생됐을 때 또 이 두려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건 역시 전략을 잘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종목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이나 또 단승님이 또 추천한 종목들도 정말 좋은 종목에서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2부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네 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양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은 삼천시대 집중 공략 섹터와 선별법을 꼼꼼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3시 오늘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